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2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제목을 보고 혹시 의아해 하셨나요? 이해합니다. 고통을 선택하다니요.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가 고통을 원하고 또 그것을 일부러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매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고통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인생은 고통이라고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 행복한 인생에 대한 환타지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어쩌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굶어 죽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부모 세대들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자녀에게 절대로 겪게 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길러서 그런지 우리 세대는 보통의 경우 인생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현대의 사람들을 향해 행복이라는 강박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고통보다는 그 사람의 행복만을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겪어낸 고통은 생각이 잘 안 나고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행복까지 아마 저 사람은 저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거야 하고 상상의 나래까지 펴는 것.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마 소셜미디어가 이런 저의 생각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소셜미디어야말로 누구도 고통을 말하지 않고 행복만 말하는 장이 아닐까 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의 사고만 돌다 보니 왠지 행복이 정상인 것 같고 고통은 비정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나 행복하지 않은 날들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오면 크게 비정상적이거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었죠.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이미 여러 어르신들께서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분으로 유명하신데 최근에는 한 출판사에서 이분의 글들을 모아서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다소 발칙한 제목으로 책을 냈더라고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특별히 사람들에게 팩폭으로도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생은 고통이며 이것은 진리이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인생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은 불가능한 일을 향한 저의 헛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들은 사실 나이가 들고 인생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시간을 내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학위나 경제 사정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더라고요. 학위 과정에서는
공부할 때 말이에요. 박사 따면 걱정이 없겠네 그랬는데 박사 되니까 그 말은 뻥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짝 찾아서 결혼하고 가정 꾸릴 때 슈퍼 싱글로 너무 오래 있어서 결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허우대 멀쩡한 놈이라도 남자친구로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로또 맞은 줄 알고 만난 남자랑 결혼하고 보니 그 말도 뻥이었고요.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 들어가면 고통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긴 취준생 마감하고 대기업 들어갔더니 그 말은 다 뻥이었다고 제 친구들이 말해줬고요. 아기가 너무 안 생겨서 오래오래 고생을 하다가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기만 한다면 천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가 나오고 키우다 보니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온통 천국일 뿐일 거라는 상상 뻥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 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단시간에 빠르게 라는 말이 붙여진 모든 말들은 뻥이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어요? 이 약을 먹으면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살이 빠집니다 하는 건 뻥이고 이 화장품 바르면 즉시 고통 없이 예뻐진다는 거 사다 발라봤는데요. 안 예뻐지고요. 이 운동 일주일 하면 고통 없이 근육 붙는다고 하는 거 실제로 하면 근육이 안 붙거나 너무 과하게 해서 근육통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하게 오거나 하게 되니 그 말도 뻥이고요. 이 가전기기 들여다 놓으면 고통 없이 요리가 엄청 쉬워진다고 하는 것들 사보잖아요. 요리는 약간 쉬워지지만 설거지의 고통이 배가 되는 거 겪어보셨어요? 주식으로 돈 번다, 대박 난다. 그래가지고 남들 다들 쉽게 고통 없이 돈 버는 것 같아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나 제가 공부 조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식은요. 공부할 거 정말 많고 발품 팔고 바지런히 괴로움과 고통을 잘 가져다 내지 않으면 장기 수익은 안 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쉽게 돈 벌었다는 거 정말 뻥이더라고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30대를 넘어 40대가 되면 인생은 기본값이 고통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쉽게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고통 없이 해결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고 싶은 말들이지 실제로는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이 사실을 20대에 아시게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을 고통 없이 된다고 말하면 뻥입니다. 이렇게 지을까도 생각했다니까요. 혹시 저처럼 고통 없는 장밋빛 미래가 현생에 존재한다고 믿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요. 아니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정신 안 차리면 고통과 괴로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준다는 말들 자꾸만 현혹이 되어서 고통 없이 된다고 말하면 뻥입니다 라는 제목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저를 위한 제목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 없이 성장하는 것 혹은 변화하는 것 혹은 고통 없이 행복에 이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쩌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냥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을 뿐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 무기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미 고통이면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어떤 성장이나 성공에 이르러도 행복도 있지만 결국 또 고통도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기가 막힌 통찰을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행복과 성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애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고통과 애씀이 없는 성공과 행복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질문은 나는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애쓰고 고군분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먼저는 그래, 정말 맞다. 행복과 성공, 좋은 삶에 대해서 이루어질 결과들만 늘 생각해 봤지 그 과정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혹은 또 그 결과가 함께 가져올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그 일을 시작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해서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나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면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도망가기 일쑤였죠. 또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함께 동반된 고통을 보면서 세상에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또 도망가고요. 그리고 또 놀란 부분은 이것이었는데 나는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깜짝 놀랐어요. 도망만 다녔는데 피해만 다녔는데 사실은 피한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또 인생이 다 고통 덩어리라고 손 놓고 무기력하게 이 고통들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의 고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정말이지 몰랐어요. 이 내용이 있는 부분의 소제목이 Choose Your Struggle, 한국말로는 당신의 투쟁을 선택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던데 이 영어 struggle이라는 단어는 전쟁과 대모할 때 항쟁과 투쟁의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버둥거리고 낑낑거리면서 나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마도 이 저자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몸부림, 노력, 애씀을 선택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그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함께 합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늘이나 피를 무서워하고 못 견디는 사람은 의사가 될 순 없지만 누군가의 긴 이야기를 기꺼이 듣는 고통을 견디는 상담사가 될 수는 있고요. 매우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 위조 지폐를 구별하거나 단서를 찾아내야 하는 일은 못 견딜 수 있지만 남들 앞에서 상황이나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 따르는 고통은 더 견딜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해야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서 내가 견딜 만한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고통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체자니까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주체적으로 고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견디고 나가야 하는 고통인데 내가 주체자가 되지 않고 그 고통을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그 누구 남 때문에 선택해야 하고 감내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기를 소멸하는 일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감내하느라고 내가 없는 당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렇게 내가 없는 당신까지 되었으니 누군가 때문에 감내했던 고통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남 때문에 겪는 고통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남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 틀린 답이라고, 고통보다는 저 고통이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이 선택보다는 저 선택이 행복을 줄 거라고 하는 모든 말들로부터 잠깐씩이라도 자유로워져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에게 따뜻하게 물어보세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인데 너는 어떤 고통을 선택하고 싶니? 어떤 고통이라면 기꺼이 발을 내디딜 수 있겠니? 하고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한번 본인에게 줘보세요.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어때요? 그 과정 중에 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 실수와 실패를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고요. 아니면 영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선택이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번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인생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인생이 고통이고 그 고통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고통을 선택해 왔고 고통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내가 없는 당신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아직도 그 성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많은 경우 선택을 피해왔고 그래서 저는 선택하지 않았었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순간에도 저는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인데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통을 살아낸다는 것인데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좋든 싫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속 매 순간 매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택이 고통스러워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편인데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 제가 선택을 안 한 것인 줄 알았는데 거절하는 고통을 선택하지는 않은 대신 거절 안 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었고 거절 안 하는 것에도 고통이 있었고 거절 안 했기 때문에 감내했어야 하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 혹은 친한 사람이 혹은 안 친한 사람이 저에게 나 일 좀 부탁할게. 나 이때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거절하는 걸 선택을 안 했는데 그 선택 안 한 게 아니었고 거절하는 선택을 안 하고 거절 안 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고통이 없어야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거절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굴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도와주면서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을 제가 그냥 감내해 왔던 것이었어요. 또 어떤 도전을 해야 하긴 했는데 막상 시작하면 그 일을 위해 애써야 할 고통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실패할 고통이 싫어서 두려워서 선택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하지 않는 편을 선택한 것이었고 시작하지 않는 편을 가진 선택도 고통이 뒤따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나를 보는 고통을
제가 한참 동안 감내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물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는 정답이란 건 없지만 내가 선택을 안 한다고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결국은 선택하는 꼴이 되고 그 선택에도 고통이 따른다니,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내해 왔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아 떠밀리듯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겪어낸 나에게 미안하기까지 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의 저자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왕 고통스러울 거면 돈이 있는 고통을 선택하는 게 낫지 없는 고통을 선택하는 것보다도요. 이왕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나는 제자리일까 하는 자기 자책의 고통보다는 정말로 이왕이면 시도하고 실패하는 고통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고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저자의 말이 무릎을 탁 치게 하더라고요. 만일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나는 운동 안 하는 삶을 선택하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겠다. 물론 이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한다면 그 후에 몸이 약한 고통, 기력이 없는 고통, 병이 찾아오는 고통이 조금은 덜 괴로울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런 고통보다는 오늘 30분 운동해야 하는 고통, 결국 운동하러 나가는 고통,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내느라고 감내하는 고통, 혹은 오늘의 운동을 하고 찾아오는 근육통의 고통이 더 나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소멸해 온 것은, 선택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다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선택이 가져온 고통을 끙끙대며 감내하느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말하기 어려워서 한 선택,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표현하기 힘들어서 한 선택, 내가 뭘 신나하는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선택,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이야기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한 선택들이, 그래서 피하기로 한 선택들이 가져온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들이 나를 조용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소멸시켜 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생선구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생선구이 정식을 먹어야 한다면 그 식사가 나에게 영양분을 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식사가 되기는커녕 꾸역꾸역 먹다가 체할지도 모르고 그 식사 시간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행복과 고통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과 오답 중에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 나에게 더 맞는 고통과 덜 맞는 고통 중에서, 나에게 더 의미 있는 고통과 덜 의미 있는 고통 중에서, 나를 소멸하는 고통과 나를 보호하는 고통 중에서 말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뻥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체적으로 고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선택하고 계세요? 21번째 에피소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